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대부분을 석권했으나 대구에선 첫 도전에 실패했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한해 수입업계와 기업들이 최종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은 몰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지출된 거액을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사법피해자 기금 계획을 철회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대부분을 석권했으나 대구에선 첫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 보수 재건에 나설 수 있게 된 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3위로 낙선해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도시 시장들과 도지사들을 모두 수성하거나 탈환하는 대승을 거뒀으나 대구시장이 첫 도전에 실패해 야당의 최후보로를 완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로 꼽히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반면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을에서 3위로 낙선해 시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 주요 대도시들의 시장을 모두 탈환했고 경기도 도지사 등 대부분의 도지사들도 수성해 16곳 중 13곳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노렸던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걸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살려야 한다. 거기에는 경제 전문가의 경험. 이에 비해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물리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됐고 울산시장에도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가 승리해 영남권에서 주요 교두보를 새로 쌓았습니다. 수도 서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으나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이 큰 논란을 사고 있어 당선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환 충북도지사,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전남 광주시장에 민영배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고 전북도지사에는 이원택 후보가 컷오프 후 무소속으로 도전했던 현역 김관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시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무소속으로 도전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이재명 청와대의 초대 AI 수석을 이낸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1.8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고 보수 재건과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을에 출마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에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했다가 3위로 낙선하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안겨줘 진보진영 분열에 책임을 지고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며 차기 대선 주자의 위상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인 결정을 남발했다가 무효 판결을 잇따라 받은 장본인들인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는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됐고 김태규 후보도 울산 남갑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과 함께 12.5%의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는데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조치는 아니고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 수출업계와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국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정부는 조사 대상 국가들이 관련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USTR은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두 60개 경제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공개했는데 국가별로 10%와 12.5%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1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미 정부가 마련한 제안안으로 오는 7월 6일까지 기업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관세율과 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재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향후 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소비자들에게도 이번 움직임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향후 일부 소비재나 생활용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모두 60개 국가와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일부 국가에는 10% 관세가, 나머지 국가에는 12.5% 관세가 제한됐는데 미국은 각국의 강제노동 대응 수준과 관련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결정까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시기, 대상 품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은 물론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일부 한국산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은행과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은 몰수하겠다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서명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 행정명령을 공격적으로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악용하고 있는 사기 등 범죄 행위도 끝내고 불법 자금은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악용하고 있는 범죄 행위도 분쇄하겠다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공지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민 관련 사기 등 범죄를 분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서명 발효시킨 미국 금융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격적으로 시행하면은 불법 이민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과 외국 사기범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미국민 세금을 훔치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금융거래와 웰페어 혜택을 받는 데 이용하는 은행 계좌 등은 모두 셧다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리국이나 마약 밀반입 등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범죄 카르텔들을 분쇄하고 불법 자금들은 압류, 몰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 보유와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막으려는 강경 조치에 나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 보유와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막으려는 강경 조치에 나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은행 계좌들에 대해 이민 신분 확인을 의무화시키려다가 업무 부당 가정을 이유로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부터 확인토록 함으로써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다 분명하게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악용하고 있는 미립국 안내, 인신매매, 마약밀매, 이민사기 등 범죄 행위, 조직범죄 카르텔을 분쇄하겠다는 타겟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아직 유효한 불법 체류자들의 ITIN 번호 500만 개 이상의 사용부터 차단해 모든 금융거래를 막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이민금융 차단 조치로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계좌 개설과 보유부터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금융, 주택 모기지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기존 발표보다 2배 늘어난 20억 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20억 달러의 환수 대상은 집중 조사가 실시된 캘리포니아주에서 환수하게 되며 뉴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BBB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지출된 거액을 환수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20억 달러를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장인 오즈 박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민 세금으로 헬스케어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지출된 20억 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발표 때의 13억 달러보다 약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1차 발표 때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불법 체류자 130만 명 이상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 이에 연방에서 지출된 13억 달러를 환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플랜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지출한 것으로 밝혀내고 20억 달러를 환수키로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2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10억 달러는 이미 환수했다고 CMS는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 신분을 묻지 않은 외국 태생들이 17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연방당국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500만 명 가까이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등 일부 주들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면서 전체 환수액은 20억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선 지난해 3월 비상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 결과 48만 명이나 몰려 이들의 상당수도 불법 체류자라는 의문을 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연방 지출분을 우선 환수하는 동시에 BBB법에 따라 자격 없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130만 명 내지 140만 명의 자격을 전원 박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불법 체류자들은 이미 대거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추방을 우려해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가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입 자격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각 주에서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피해자 기금 계획을 철회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논란이 이어졌던 사안인데요. 법무부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해당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계획 백지화를 공식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됐던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랜치 대행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멍 연방하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We are not moving forward with the fund. Not moving forward ever. Correct. Oh. 멍 의원이 기금 조성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블랜치 대행은 맞다며 추진 중단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계획을 사실상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1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세금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IRS를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지원 대상에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세금을 들여 폭동 가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연방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관련 자금 지급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정치권 안팎의 반발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계획을 접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기업의 과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법피해자 기금 계획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 사법기관의 정치적 이용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